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가 또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.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.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. 두 분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? 그런 생각이 어떤 문장이에요?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. 요 대목이 아 그래요? 그런 느낌으로 탁 왔어요. 그런 남의 맥락이십니까? 얘기하듯 네. 잘가 뭐 이런 거. 잘 가. 네,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수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뭐 원론적인 답변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아예 뭐 사이가 완전히 멀어진 것 같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. 저는 아주 드라이한 모범 답안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지금 뭐 진수희 전 장관은 뭐 정치인이라는 말에 과도하게 무게를 단 것 같은데 네. 흔히 우리 얘기하잖아요. 사람이 조금 뭔가 세련돼 보이거나 좀 말 잘하면 이 정치인 다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라는 영역이 사람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지. 너 정치인 됐으니까 네 길 가봐라 그런 뜻으로는 해석하지 않아요. 네. 다만 이제 거기서 식사가 되면 언제나 또 다시 만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인으로 평가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봐요. 이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로 이른바 다시 제2의 업을 해야지 그 뭘로 하겠습니까? 네. 그럼 변호사의 길을 가겠습니까?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.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얘기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도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다시 뭐 식사든 뭐든 다시 만날 때 불필요한 오해 그런 억측과 그런 해석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기계적이고 드라이한 답변을 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드라이하게 한 발언을 듣고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, TV를 통해서 들었던 한동훈 위원장은 드라이하게 받아들일까요?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한동훈 위원장. 저는 뭐 섭섭하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 어쨌든 지금 지금 오찬과 만찬 어쨌든 식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한동훈 정치 잘했으면 좋겠다. 정치인의 길을 가봐라.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의 영역을 인정해 준 거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서운론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네요.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왜냐면요. 드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전에 표현이 어땠습니까?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아끼는 후배.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각에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. 이게 네. 무슨 얘기입니까? 결국에는 내 밑에 있을 사람이다라는 건가요? 아니 그 얘기를 과거에 했었는데 내 다시 국정 경험 쌓아라 뭡니까? 법무부 장관 위에 남은 게 총리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거의 황태자였는데 지금은 정치인으로 잘 갈 거다. 이제 이거는 완전 독립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만 뭐 나쁜 얘기 한 건 아니니까 뭐 드라이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드라이하게 받아들이겠죠.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얘기가 들을 좀 기질이 비슷합니다. 절대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고개 숙이거나 꼬리 내리고 싶어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연락하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 먼저 연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. 대통령께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만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전할 것이냐, 당대표의 길을 갈 것이냐, 말 것이냐와도 이제 연결됩니다. 자,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과 나는 관계가 끝났구나.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이 맞다.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. 지금 전당대회 나가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통령과 관계 복원 속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다음 대선이라든지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? 뭐 양쪽 다 생각을 하겠죠. 저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일단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.
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, 두 번째 가능성을 갖고 아마 조율을 했을 것인데 예. 본인 생각에는 my way, 나의 뜻대로 또 마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나의 뜻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, 결심을 굳혀서 독자의 길을 간다 이 독자의 뜻이네요. 길을 간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전당대회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데뷔했을 때 가장 큰 이 지금 정치적 킬러 문항이 뭐였느냐? 결국은 대통령과의 차별화였거든요. 결과적으로 지금 임 기자 의견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아바타로 보고 뭐 이렇게 주종 관계로 보는 경우가 이제는 끝났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힘든 정치적 과제를 본인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일단 그걸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홀가분할 수 있죠. 그러나 단 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허들일 수는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팬덤 그리고 또 이 자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의 압도적인 1위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장애물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다. 그 아마 본인은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지금 당원 당규상 고쳐야 될 것도 있잖아요. 전당대회가 연기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한 전 위원장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그런데요, 그 전당대회 룰에서 지금 민심을 반영하는 문제,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을 뭐 얼마로 해서 다시 반영하는 걸로 갈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무관합니다.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 화면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한 전 위원장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아요. 그렇습니다. 현재 당원 100% 룰로 가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무관하고 이것은 수도권에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. 네.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유권자 비율이 50.8%입니다. 그리고 영남 유권자의 비율은 24.1%예요.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지난 3.8 전당대회 기준으로 영남권이 41%고요. 수도권이 36에서 37%밖에 안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원 100%로 경선을 하면은 수도권은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생겨요.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어느 정도 보정이 이루어집니다. 예.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, 유리하냐 불리하느냐의 문제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앞서 최상병 특검 문제가 국회에서 제의됐을 경우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우리 지금 차 교수님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들을 좀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이른바 신구 권력의 주도 현 대통령 권력과 현 집권당 여당 대표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은데 과연 잘 갈 수 있을 것인가? 여건의 균열은 없을까?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재건의 시간이고 복구의 시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팬덤에 의해서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과연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? 표류할 가능성이 높죠. 바로 그 왜냐하면 부분이에요. 예.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. 네. 그러면 당정 권력이 부딪혀버리면은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.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192석이 거야가 있는데 또 하나 야당 형국이 돼버린단 말이죠. 예. 그러면 저야말로 대통령실과 그 다야가 이게 존재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레임덕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래서 저는 당원 당규 개정이 꼭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당원 70%와 여론조사 30 정도를 해줘야만 지금 송 변호사 잘 얘기했지만 그게 보정을 떠나서 국민 여론이 반영됩니다. 그리고 당신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광로 전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에서부터 정말 뭐 유승민, 나경원, 안철수 그 윤상현까지 포함하는 그 용광로 전대가 되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선출된 권력이어야지만 남은 임기 3년을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율 없이 그냥 간다? 저는 전략적 판단 없이 그냥 간다?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.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
떠오르는 뭐 대안이 있나요? 그래서 흥행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동훈 의원이 나와야 된다고 많이 봐요. 있습니다. 저는 흥행을 네. 지금 자꾸 뭐 컨벤션 효과 얘기하는데 저는 흥행을 위해서라도 8월 민주전대 그 시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전대야말로 국민의힘을 다시 리빌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선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. 아니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쏟아지고 계속 등판론에 대해서 굉장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중진들 반성해야죠. 왜 네. 그렇게 4호선까지 정치해 오면서 이 정도의 그 팬덤 형성도 못했는지 희망의 자산으로 왜 자리매김하지 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이제 정무 쪽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제일 큰 걱정은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인지,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정 관계는 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, 한마디로 이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야죠. 돌파를 할지, 예. 그리고 3년을 잘 끌고 나갈지, 그게 이제 숙제다. 숙제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